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증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보합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증시를 둘러싼 환경 중에 가장 주도하는 대외 요인은 바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하는 그렉시트 우려감일 겁니다. 간밤에는 유가가 반등했음에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요인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렉시트 우려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는 모두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외국인 쪽에서 기관과 함께 매도하면서 현재는 1940선을 중심으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에 600을 돌파했었죠. 어제 바로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오전장에 약세를 보이다가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는 장중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의 랠리를 멈추게 한 건 바로 실적을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임 IT주들의 약세 때문인데요. 오늘도 컴투스와 게임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컴투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아쉬운 성적을 내놓으면서 장중에 하락하다가 지금은 2%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게임빌은 역시나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못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화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3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4%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였습니다. 시초가는 1949포인트였는데요. 그 이후로 고점은 1954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도 하락 전환해서 지금은 1940선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었고요. 개인이 매도였는데요. 지금은 정반대로 바뀌어진 상황이죠. 개인 쪽에서 840억 원 정도 매수고요. 외국인들이 7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연기금은 그래도 5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장 현재 코스닥은 5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3포인트 정도만 내려와 있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593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해서 580선 중반까지 내려가면서 21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캔들 차트로는 밑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인데요. 지수는 다시 59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 매수하던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 전환해서 닷새 만에 매수 전환이죠. 외국인들이 1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팔고 있는데요. 36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여전히 보합권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승승장구하던 코스닥도 조정 국면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당분간은 상황을 관망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을 일단 확인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를 다시 한번 믿어볼지 그때 조금 여유를 갖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살펴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밤 유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정유조, 그러니까 정유화학, 조선주 외에 IT 반도체 등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뚜렷하게 나와야 한다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 상황 점검 부탁드리고요. 코스닥이 다시 오늘장 반등의 기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장고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과열 신호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쉽게 꺾이지도 않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코스닥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시장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1920포인트까지, 부근까지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8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조선정유화학 섹터에서 IT나 반도체 쪽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해서 일단 어제 섹터 차트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결국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 있어서 정화조 섹터들이 일정 부분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의 관점은 정화조 섹터에서의 상승보다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하락에도 큰 어떤 하락보다는 꿈틀거리고 있는 IT나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주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 다우지수의 조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주도하는 섹터에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때 결과적으로 받쳐주는 섹터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제유가의 모습들 60불까지의 상승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국제유가가 브렌드유 장중 3% 넘는 상승률로 나왔던 국제유가의 모습들. 결국 어제의 고점이 59.6불 정도로의 가격이 나올 만큼 현재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45불부터 25% 정도 상승했던 유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차적인 목표가 60불 정도까지의 근접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맞게 조선적인 화학 섹터들의 포지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인 차익 실현을 맞서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이 지금 정화조 섹터에서의 각 대표주들을 조금 보더라도 정고점 돌파형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정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냐 못하냐 이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런 관심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이 지금 104,000원인데 한 번에 눌림 후에 재차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강력한 돌파가 아닌 어떤 그 정고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60불에 근접한 상황과 어떤 그런 정유주들의 비교는 어느 정도 일부분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아마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내전으로 시작해서 리비아 내란으로 인해서 사망한 카다피 상황이라든지 결국 중동의 전쟁과 내란으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상황이 과거에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요르단이 시리아의 IS 격퇴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적인 측면들 글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일까요? 일단 글로벌 주포들의 60불까지 올려놓고 액션을 취할 생각일까요?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공수부로 인해서 국제유가에 어떤 변화가 올지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수요가 겨울에 몰리게 돼 있고 봄이 오면 그 수요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솔저 시즌 즉 부실한 시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음 달이면 3월이건 이제 봄인데 부진한 시기인 어떤 봄이 오기 전에 국제유가의 반등적인 측면이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이것이 전 세계 관심사다라고 저는 단정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 전부터 국제유가가 이번 급락을 할 때 신저가를 갈 때도 60불을 상승을 예상을 했었고 이번 변화에 따른 시장 판도도 어느 정도 구상은 머릿속에 일단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에 따른 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그럼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국제유가의 변화에 따른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래서 너무나 재미나는 겁니다. 항공주들이 21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의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항공주들이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1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한 4% 정도 하락했다는 그런 모습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아직까지 21선에 대한 이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어떤 시장의 원리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 1920포인트 언저리까지 하락 진행형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설 연휴 전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하락적인 부분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 일주일 전에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바로 2월부터 땡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번 설 연휴 전에도 조금 하락적인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그런 베팅적인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좀 마찬가지겠죠. 오늘 1.4% 정도까지 급락을 했다가 아리꼬리를 달고 현재 영망치 캔들의 음봉의 모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오늘 다음 카카오의 급락과 동시에 반등으로 이어진 모습들이 코스닥의 변동성을 상당히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일단 어제도 그렇고 코스닥을 말씀드릴 때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따라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 현재 코스닥의 위치가 하단 2평간의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오늘 오전장에 투매에 가깝게 종목들이 하락했던 모습이었지만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되겠죠. 다음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의 영향으로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들. 글쎄요, 일단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의 폭은 오늘 아래꼬리를 인해서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구간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격언에 nothing happened without reason. 즉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자연은 아무것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많이 올랐든 급격하게 떨어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진 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알려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 명확한 원인은 밝혀내는 게 투자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가 어떤 시기로 움직이는지 알아내면 언제 움직이는지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 국제 유가라든지 글로벌적인 시장 판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한 가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을 모두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여전히 보합권이고요.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던 코스닥도 이제 실적 시즌은 시작되게 되자 보합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를 믿어야 할 것인지 잘 나가던 코스닥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인지 전략 세우기 꽤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번 주를 기준으로 투자 시기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실적 시즌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외 환경 그리고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에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에 그리스 사태라든지 중국 경제 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좀 하락 압력이 가중되는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부담이 좀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도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 변동성을 자극하는 양상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약세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장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좀 반등 시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시장 모두 좀 지지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실적 시즌이 마무리 됐고 코스닥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양시장 전환점을 맞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코스피는 1950선 그리고 코스닥은 600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여유 있고 상황을 판단해보자,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마감 전략 들어보죠. 어떠한 전략이 좋을까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1950선, 코스닥은 60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유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적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이나 종목으로 슬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코스피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IT, 운송, 내구재 의료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운송, 제약바이오, 그리고 내구재 의류라든지 그리고 IT 업종 같은 종목 중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단기 낙폭이 커졌을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략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전략 대응 강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지선은 코스피는 21선, 21 이동평균선 위치에 있는 1930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 박스권 상단이었죠. 580포인트의 지지력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수대에서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대응 강도를 좀 강화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에 앞서 어제 주셨던 종목들 AS 받아봐야겠죠? 네. 백산 있었고요. 조선선제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백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가 4,070원, 80원대였을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좀 2시 반 이후에 좀 급격하게 좀 올라서 종가가 마지막 1,130원대, 50원대, 4,150원대 좋게 좀 끝나서 오늘 좀 하락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지금 전환이 딱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제가 목표로 했던 5,000원,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 실적도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어떤 그런 스마트 기기 쪽 합성 피혁 그런 케이스나 이런 쪽도 매출이 좀 많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지금 흐름이 그냥 어떤 박스권에 좀 갇혀진 그런 상황이고, 아침에 굉장히 좀 호가가 좋았다가 좀 대밀려서 지금 차트는 좀 나빠 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영조봉 뭐 이쪽에서 단일 매출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작년에는 매출은 뭐 비슷하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졌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게 뭐 특별히 뭐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 가치를 감안하면 네. 뭐 최소한 뭐 8만 원 정도 가져야 저는 적정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사는 이미 추세를 위쪽으로 틀어놓은 상황이나 판단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굉장히 견조한 조정이라고 보십니다. 어제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거 좋겠고요. 조선선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수하시기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시고요. 적정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 가능하겠다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위스콤 있었고요. 에이스테크까지 마무리해보죠. 자, 위스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일단 뭐 화학주로서 중소형 화학주로서 LG 화학과 굉장히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LG 화학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뭐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많이 받고 지금 바닥권에 지금 많이 좀 헤매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종목도 그렇게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가격대 뭐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현재 좀 바닥권에 있고요. 예, 주봉을 보셔도 그렇고 뭐 월봉을 보셔도 지금 어떤 좀 지지선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바닥 찍고 화학주들이 좀 대부분 좀 턴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매수 가다 보면 6,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 반등이 좀 뭐 그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4,900원을 마지노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뭐 좋은 성과 뭐 빠지기보다는 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였죠. 에이스테크 국내 뭐 기지국 그 장비 쪽에 뭐 60%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 그런 통신 3사들이 이제 LTE에서 끝난 게 아니라 LTE 뭐 3밴드 계속해서 기술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속도 경쟁, 어떤 속도 경쟁 그 끝판왕을 뽑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서비스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제 1번은 뭐 속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중기적으로 봐도 뭐 실적 대비해서는 PER 뭐 7배, 8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지속적으로 뭐 투자도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뭐 오늘 약간 좀 괜찮긴 한데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봉 봐도 예전에 뭐 고점에 섰던 뭐 5,600원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까지 AS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죠.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뭐 오늘도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첫 번째 종목은 LMS입니다. LMS. 지난번에 한번 좀 많이 낙폭과대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부터 계속 횡보 있습니다. 횡보하고 약간 좀 밀린 그런 지금 타임인데 좀 빠진 이유를 보니까 LMS는 어떤 중소형 프리즘 시트에 세계 뭐 1위를 작년에 실적도 2014년도에 뭐 실적이 발표를 했습니다. 24%가 개선이 됐고요. 뭐 순이익은 무려 226억, 거의 뭐 40% 이상 개선이 됐을 정도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지금 뭐 중기적으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신사업으로 했던 그런 블루필터 사업이 원래 1월 달부터 매출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 양산 지연이 좀 더 테스트 과정 거치면서 3월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제는 뭐 악재가 이미 나왔고 실적도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닥은 좀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뭐 투자도 굉장히 좀 지금 얼마 전에 360억의 뭐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뭐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양산을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거의 좀 확신이 들고요. 뭐 이 종목 다시 한번 24,000원, 28,000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얼마 전에 뭐 좀 말씀드렸던 7,100원대 말씀드렸던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LED 뭐 기판 소재 뭐 사파이어 웨이퍼 및 그 스마트폰의 그런 터치 스크린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뭐 삼성전자 쪽에 뭐 매출이 많이 줄면서 특히 태블릿 쪽 줄면서 동사도 2014년도에 거의 뭐 17,000원 거의 2만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7,000,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뭐 그 실적이 그 정도까지 나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은 계속 내고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된 상황에서 어제 좀 거래가 실리면서 드디어 거래가 실리면서 또 뭐 좀 바닥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여기서 뭐 그냥 끊을 게 아니라 그때 목표로 했던 9,000원까지 좀 들고 가는 쪽으로, 그리고 또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좀 눌려줄 때, 뭐 7,500원, 7,6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성광이라는 종목이에요, 성광. 성광도, 이 종목도 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급등을 해서 2만원대, 2만원대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좀 조정받을 때마다 2만원 밑에서 좀 눌릴 때마다 이제 매수에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또 그 항만 하여 운송업체고 60만 톤 이상의 그런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곡물 사이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한호주 FTA 체계를 가장 정말 뭐 물동량 증가에 가장 큰 뭐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유보율은 뭐 5,000%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3,000억, 4,000억, 그 시가총액 지금 1,300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했을 때 지금 가격이 너무나 싼 가격대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 밑에는 꾸준하게 매집의 관점으로 가담을 하시면 이제 뭐 거래가 슬슬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는, 지금 물량들이 좀 기관이나 뭐 대중이 많이 잠겨있던 거래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뭐 일례로 얼마 전에 유니캐스트가 그런 게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었죠. 이 종목도 그런 부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무증이라든가 그런 액면가 분할이라든가 그런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포지션이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이고요. 뭐 그리고 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대가 많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2만 원 밑에는 그냥 싸다는 생각을 갖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시면 저는 뭐 궁극적인 목표는 거의 뭐 3만 원대까지도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인포바인입니다. 인포바인. 이 종목은 공인인증서를 좀 보관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평가된 그런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주 매출처가 휴대폰 인증서를 여러분들 그런 휴대폰에 보관해서 많이 쓰고 있죠. 결제를 할 때,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사이트에 30만 원 이상 무조건 공인인증서를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는 좀 대체할 수 없는 최후의 인증수단으로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평균 계속 뭐 10%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지금 뭐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주가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반등해서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핀테크다 뭐다, 그런 말이 많은데 공인인증서 대체할 만한 수단 아직은 개발된 건 없습니다. 개발된 건 없고 뭐 앞으로 허용해서. 근데 뭐 공인인증서 대체한다, 그건 이 회사가 끝나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뭐 데이터 보안, 인증 그런 것들 뭐 기술력도 이미 아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만하고요. 유보율은 460% 달할 정도고, 부채 비율은 30%밖에 안 됩니다. 올해 예상 PR도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회사는 뭐 지금 매수 가담하시면 그래도 한 예전에 박스권 상단이었었던 3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예,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IT 부품주 두 종목 말씀해 주셨었죠. 오늘은 LMS와 일진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2만 원대로 급등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아쉬웠던 성광이 이제 매수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설명해 주셨던 인포바인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해 보신다면 34,000원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면서 후광통 관심 종목까지 얻어가는 코너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급준비율 인하 효과는 없었나 조금은 아쉬웠던 중국 증시가 어제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반등폭을 더 키워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 부진 쪽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앞으로의 중국 증시 흐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윤성 PB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에 대한 판단은 통계치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계치가 나왔었는데요. 중국 쪽 통계청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우선 중국의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매 판매도 지금, 12월 때부터 증가세로 돌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 가처분 소득,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뗄 거 떼고 나한테 직접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머니에 들어와야지만 사람들도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해종합지수는 장기적으로는 개인 소득 7,000불 시대에서 적어도 15,000불 시대까지 2배가 올라간다고 하면 경제 규모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4배에서 8배까지 켜질 수가 있고요. 그것을 주식시장은 한 번에 다 반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주가의 대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GDP 상승률이 만약에 7%대 밑으로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할까요? 아무래도 지준율 인하라든지 지속적인 금리 인하, 경기 부양책을 쓰겠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GDP 성장률 10%대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7%, 6%, 5%, 2% 빠질 때 2,000포인트대까지 찍었죠. 그것이 바로 돈의 흐름과 가장 관련이 있고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해종합지수 지금 그 이평선에 맞닿아 있는 그 가격대에서 지금 오늘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지지선대에서 앞으로 조금씩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제스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지표에 그렇게 투자 심리 얽매일 필요도 없겠다라는 진단이셨는데요. 이어서 후광통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IT 기업인데요. 항생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생전자는 우선은 인터넷 금융 쪽에 있죠. 대부분이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가 고객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차별화는 IT가 얼마나 발전이 돼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잘 되고 본인의 잔고를 수월하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주식이라든지 펀드를 사고 팔 때 무난하게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깔끔하게 구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금융사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 항생전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뱅킹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MS가 항생전자 같은 경우는 35%인데요. 앞으로 이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이 항생전자가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마윈회장이 지분을 2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아시다시피 알리페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실시간으로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이 항생전자와의 매출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두 달간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생전자 특히 포트폴리오에 중국 주식 내수주만 있고 IT 기업 없다라고 하면 항생전자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항생전자 다시 한번 추천하셨습니다. 후광통 관심 종목이니까요. 전략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많이 오전보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네요. 코스피가 1940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593포인트 정도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뭘 주목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코스닥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밀렸다가 다행히도 올라왔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부분 고민이 되는데 코스닥은 확실히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아래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좀 조심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장 코스닥이 지금 다시 조금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역시나 좀 조심해야겠죠.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다. 방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종목 상담 같이 하는데요. 번호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급 100점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인데요. LG화학,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순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LG화학부터 좀 볼게요. 자, LG화학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가는데 장기로 볼 거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차트 보죠. 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은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에서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 오늘장 보니까 외인이 7만 주 이상, 기관이 4만 주 이상 확대를 해보자면 정말 외인들과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현재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쵸? 네, 잘 들어옵니다. 자, 최근에 꾸준한 이 외인들의 매수 자체가 이어질까? 이 외인의 매수 자체가 이어질까? 계속적으로. 참 궁금하긴 한데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요? 연말까지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는 종목이 LG화학이기 때문에 큰 문제사항이 없는 이상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단기적으로도 한 번 더 반등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시장 문제만 아니라면 계속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한국전력 보죠. 자, 한국전력도 좀 제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승을 주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자, 오늘 상승은 합니다. 네, 상승은 하고 있어요. 1.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올라갈까? 아니면 더 내려갈까?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진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간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될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대 차트를 보자면 현 구간에서의 이 포인트 자체, 주가 흐름 자체가 여기는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포인트 자체에서 상승을 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44,000원 위로 올라가면 45,000원대 상승 포인트가 나와줘야지만 진정이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죠. 자,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데 역시나 어제도 들어왔지만 오늘 들어오는 걸로 해서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장담하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SK이노베이션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가 잘 가는 중이에요. 네, 오늘 뭐 약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지만 워낙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차트 볼게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전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줬고 주가가 또 새로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장에서도 지금 살펴보니까 오늘장부터 볼게요. 외인이 한 37,000주 이상 기간이 약 28,000주입니다. 그렇죠? 37,000에 기간이 28,000주 매수가 좀 들어와 줍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보자면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와 기관의 매수와 나와주면서 개인만이 매도가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쉽사리 이 포인트 자체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역시나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가도 계속 올랐고 지금 기름값이 또 올랐죠. 휘발유 값이 주유소 가보시면 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인했다. 매출확대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할 시기다. 그렇다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종목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바로 다음 거 볼게요. 현대중공업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뭐 조선주들 다 밀리는 가운데서 많이 내려왔네요. 2.8% 밀리고 있긴 하지만 수급 상황 자체가 괜찮은데요. 보겠습니다. 자, 외인이 42,000주, 기간이 만주가량의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갑자기 좀 2시 반 넘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차트를 좀 볼게요. 자, 그간 많이 내려왔던 포인트에서 상승적 분위기를 바닥을 확인하고 타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조선주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1월 거의 말쯤부터 해서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 가냐? 계속적인 상승이 연말까지 이어지는데,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최근의 수급인데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다가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매수 잡아주는 포인트가 나왔고요. 외인은 꾸준하게 매수가 잡힙니다. 오늘 장도 들어와줬죠. 자, 다시 크게 보여드리자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외인, 기관, 개인 서로 치고받는 모습이지만 다시 기관과 외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수급적으로 볼 때는 해결이 좀 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꾸준하게. 크게 봤을 때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잡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내려보니까 개인 매도가 많죠. 네. 요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상승을 한다. 역시나 어떻게?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것이다. 요런 포인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트리온을 볼게요. 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셀트리온이 오늘 장중에 장초반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가 지금 1%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좀 많이 깨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주가가 얼마까지 갈까 고민이 많으시죠? 자, 같이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자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주가 급등했어요. 수급이 좋습니다. 급등하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지금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버티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불안하시고 잘 대응이 힘드시다면 그냥 버티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하셨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좀 먼저 좀 보자면요. 최근의 수급상인데요. 기관들 수급 보시자면 어제 기간이 49만 주, 그리고 그 전 거래일이죠. 월요일 56만 주가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개인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잡아주냐면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권 매수세 보이세요? 아래까지 새빨갛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땡겨보자면 연기금도 매수가 같이 잘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수급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외인이 5천주, 기관이 7만 4천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거예요. 차트 분위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왜요?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더 거세질 거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올랐어요. 12월부터 해서요.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쉬어갈 만도 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주가는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포인트는 한번 잘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잠깐 도와드릴게요. 자, 2695님, 네, 반갑습니다. 메디톡스, 38만 5천원인가요? 10% 보겠습니다. 자, 38만 5천원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차트 볼게요. 여기에요. 네. 여기쯤 매수하셨어요. 사실은 좀 너무 고점이죠, 약간.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나쁜 종목은 아닌데 많이 계속 급등할 경우에는요. 보통 주가가 이전에 포인트에서 한번 크게 내려올 때 이런 포인트를 노리는 게 좋거든요. 그랬던 라인처럼. 그 라인을 따져보자면 설마 여기가 나오진 않을 거라 조금 보고 있는데 32만원짜리가 보이긴 하는데 네. 최악일 경우 32만원 정도까지 조정 천천히 거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다. 아니면 급하게 조정 안 거치고요.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선을 제가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급하게 이렇게 안 가고요.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만 주시면 수익은 나는 종목인데 문제는 뭐다? 그간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 약간 좀 슈팅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주가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너무 놀라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는데 놀라지만 마세요. 어차피 다시 갑니다. 한 달 동안 횡보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 달 동안 천천히 올라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 네이버 매수 가능한가요?입니다. 8466님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이겠죠. 자, 네이버 갑자기 급락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이거는 깨고 내려간 거예요. 사실 어제 이렇게 크게 밀려버릴 경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 전저점 포인트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70만원 정도. 여기 깨면은 이건 리스크 발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반등이 나올 때를 노리고서 보통 이때쯤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정말 안전 구간 여기 뚫고 올라가면서 수급 들어올 때가 가장 안전한데, 현 구간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올라갈 종목은 맞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가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이죠. 네. 다음 카카오도 계속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고, 오늘 조정 거치고 다시 반등 주고 있는데, 만약에 또 내일부터 올라간다면 주가는 다시 새로운 가격을 또 그리겠죠. 아직 바닥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단기적인 조정 바닥을 좀 거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불안감이 깊을 정도의 하락이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시 올라가면서요, 주가가 요 포인트에서 맞춰 상승 주면서 올라가는데 한 60, 한 7, 8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포인트 나와준다면 요 정도겠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더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이랑 삼천리자전거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제 종목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라이콤과 KCC랑 YG엔터 한꺼번에 정리했죠. KCC는 다시 잘 올라오고 있지만 이라이콤 많이 떨어지네요.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광동제약 보겠습니다. 지금 1,800원이에요. 네. 지금 오늘도 1,800원에 끝나면 3거래일째 똑같습니다. 가격이. 참. 2월 5일 종가 1,800원, 2월 6일 종가 1,800원, 2월 9일 종가 1,800원, 4거래일째네요. 오늘까지 종가 끝나면 1,800원에 끝날 가능성? 네, 일단 있어 보이네요. 분명한 거 이거예요. 광동제약의 성장성은 계속 나옵니다. 이 종목은 천천히 느긋하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자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우상향하는 차트란 말이죠. 고점에 물리더라도 그 고점은 반드시 뚫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준다면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는 종목이죠. 정말 지루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1년이고 2년 뒤에 보면은 재밌는 가격이 연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자전거 볼게요. 여기까지만 짧게 보죠. 자, 삼천리자전거 지금 자전거 네, 판매 곧 잘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팔 이유 있나요? 없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하냐면요. 자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죄송하지만 발렌타인데이 때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2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HNAP에서 HNAP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선능력 7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골목으로 딱 좌회전해서 쭉 들어오시면 동아빌딩이 있어요. 쭉 걸어오시면은 2층에 HNAP라는 큰 간판이 보일 거고요. 3층 회의실에서 그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많이 준비했고요. 재밌는 얘기 좀 많이 드려보고 이제부터 봐야 될 종목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을 6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3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등으로 마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590선까지는 지켜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5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미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실적 확인하시고 나서 코스피는 1950까지는 회복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느냐 마느냐 그때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